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소통하려면 라포를 형성하라, 소통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장태산에 라이딩을 갔었는데요. 라이딩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빈대떡집에 들렸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를 한 잔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앞치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천만다행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라는 글귀를 보고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다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기적적인 일이기도 하거니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구였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유대를 갖는 게 필요하죠. 신경 언어 프로그램입니다. 신경과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신경을 자극하고요. 신경이 말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NLP에 보면 세 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미러링, 백트래킹, 그 다음에 페이싱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 동안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미러링, 세상은 대형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웃으면 세상은 저를 보고 웃습니다. 이처럼 상대는 저의 거울인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 상대도 웃어줍니다. 제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면 상대방도 저를 좋아합니다. 텔레파시 효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러링은 무엇인가요?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유대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기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줍니다. 아, 역시 나의 동지군. 상대방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행복이 너의 불행이란 말이지. 역시 당신은 적이었어. 라포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질감을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거울이 되어 줘라는 것입니다. 미러링 의미 아시겠죠? 표정과 동작을 맞춰주는 것이 미러링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트래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거기에다 덧붙이거나 평가하거나 자기 이견을 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 리 없죠. 그냥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토스해 주는 겁니다. 아, 선생님 말씀이 A는 B라는 말씀이시죠?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말을 충분히 잘 이해해 주고 있군. 역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포, 마음의 유대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페이싱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있죠? 촉새처럼 말이죠. 끼어듭니다. 얄밉기 그지없죠? 미운 깃털입니다. 페이스를 맞춰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이 페이스를 잘 맞춰줍니다. 상대의 기분과 상대의 속도에 잘 부응해 주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 같이 기분 좋아해 주고요. 물적할 때 같이 물적해 주고 이것이 바로 페이싱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목표와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기 통제력 아닐까요? 네. 대화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페이싱, 적절하게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고 부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NLP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평가적인 말, 비교하는 말,
충고하는 말, 평가적인 말. 내가 뭐라고 했니? 안 된다고 했잖아.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될 말이 비교하는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철수 좀 봐라, 철수. 매일마다 올백이다, 올백.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굴 닮긴 누굴 닮았겠어요? 말하는 당신을 닮으셨죠. 세 번째, 충고의 말. 나니까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특별히 생각해줘서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충고하는 것보다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바람직합니다. 성공하려면 충고하지 말아라는 책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책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요. 평가적인 말, 비교하는 말, 충고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만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충고하지 마세요. 묵묵하게 지켜봐주거나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떠나면 공허해집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생성되니 가지가지 법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사라지니 가지가지 법이 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물도록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이 이곳에 없다. 이거는 패닉입니다. 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몸과 마음이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마음과 몸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못 가지만 마음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실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 가고요. 몸 가는 곳에 마음 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남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자는 몸 가고 마음 가는 편이고요. 여자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몸과 마음은 일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여자는 돈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따라서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요. 마음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자기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평정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편안함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평정심,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려면 평소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평소에 잘하는 것일까요? 네,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다면 마음의 유대가 형성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본인의 소신과 본인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유대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가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가지란 신의 예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신의 예지가 있는 사람을 사가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신의 예지가 없는 사람을 사가지 없는 놈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사람이고 뒤에는 놈입니다. 신의 예지 잘 아시죠? 심의와 의리와 예절과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 의리가 없는 사람, 예의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푼수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신의 예지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인간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유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유대를 위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곱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늘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성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는 바쁜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지나치지 않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거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 그런데요, 남자들이 선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명품이라든지 브랜드가 있는 선물을 고르려고 하니 섣불리 선물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선물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선물합니다. 요만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선물합니다. 다음은 스킨십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요, 굉장히 허그에 강합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안습니다. 네, 처음엔 징그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한 번 안고 두 번 안고 만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물쩡하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호들갑을 떨으셔야죠. 야, 친구야, 반갑다 하면서 안고, 네, 볼을 비비고 해야죠. 그럴 때 소원해졌던 그런 정도 새록새록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장을 가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등산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사랑의 언어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해주고, 어려운 일수는 도와주고, 스킨십 많이 나누시고, 네, 마음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 해드리고, 그리고 늘 함께 해주는 것이 친해지는 법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센스라는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더군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반응이 지지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유대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테이블 스피치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중 앞에서의 소통을 위해서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공동구역,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피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